네, 안녕하세요. 서울 삼육 중학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수를 맡은 교육정보부장 교사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정보 보안이라는 의미는 해킹 및 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 또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를 관리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또 물리적, 기술적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이 사이버 안전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위변조, 유출, 정보 유출, 변조 이런 거를 통틀어서 사이버 상에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정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이미 2016년도에 교육부 정보 보안 지침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국가정보보안 지침도 마련되고 지난 2017년에는 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개인정보에 굉장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개인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이 식별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을 모두 다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사실은 이제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연락처 요 한 가지를 독립해서 놔두면 요거는 이제 우선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해서 크게 비중은 없지만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굉장한 비중이 큽니다만은 이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됐을 때는 이거는 일반 정보로 정보의 분류로 표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이런 것들은 고유식별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고유식별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기호라든지 성향, 뭐 신념이라든지 종교, 사상까지도 이 민감 정보에 속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수집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소득 정보라든지 또 신체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말로 이제 생체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이라든지 홍채,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손바닥 정보까지도 정맥,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은 상태라든지 최종 학력,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정보에 들어가고 가족에 대한 이름과 출생지도 이 가족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정보들이 모두 다 귀한 이 개인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총칙을 좀 보면 이 개인정보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이 성명을 비롯해서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렇게 큰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주변 정보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개인이 알아보게 되면 이제 이걸 식별 정보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라든지 정보 주체, 개인 정보 처리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기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제가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 개인정보 파일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분류를 하고 보관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이제 폐쇄회로 CCTV, 텔레비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결된 이 카메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반드시 미리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찍히지 않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개인정보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수집할 때는 이 반드시 개인정보의 주체, 학부모님들이 된다든지, 학생이 된다든지, 교직원이 된다든지, 이런 주체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그래서 동의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 하라는 겁니다. 최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감정보는, 이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감정보, 유전정보, 이런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민사상, 법률상 이런,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은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또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2번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얻는 동의들이 이제 제3자에게 동의가 제공이 된다는 것 자체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그 기존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그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은 2년 이내에 파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파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급박한 상황,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의 어떤 이익에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아닐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유출이 발생됐을 때는 무려 5억 원의 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근거 없이 이런 것을 수집 또는 이용, 제공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의무적인 이제 암호화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만약에 수집했을 때는 반드시 암호화하라는 겁니다. 의무적 암호화를 주민등록 번호는 무조건 다 암호 처리하고 있습니다. 암호 처리.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암호 처리가 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어질 때는 이게 반드시 암호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을 때도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지켜야 될 9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이제 수집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할 학부모님들의 이제 본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받을 때도 주민등록 번호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 번호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개인정보 이용 기간이 끝났어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1년 뒤에는 해당되는 정보들을 다 파기하라는 겁니다. 파기.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즉시 이 정보 주체를 통보하고,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이 정보 주체가 유출됐을 때는 일주일간, 7일간 이 유출됐다는 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담당자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교에도, 본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이제 CCTV를 지금 틀고 있다,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방문을 해라라고 안내,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개인정보 보호 포털 사이트, 프라이버시 그 MOE, 이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go.kr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실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여기에서 자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감히 그 학부모님들한테 제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제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아시고 꼭 이 필수적으로 유념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정보 유출이 되지 않고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생활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교 학교 홈페이지 가입하는 절차를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교 홈페이지는 36ms.kr입니다. 그냥 바로 36 다시입니다. .ms.kr입니다. 요 이제 36은 그냥 우리 학교 이름이 36이라서 36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MS는 요건 이제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KR은 우리나라를 이제, 한국을, 뜻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36.ms.kr이라고 위에서 치게 되면, 결국 이거 이제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요 팻말이 뜹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한 연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암호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은 여기에다가 입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우리가 이제 신입생들, 회원 학부모님에 대한, 학생뿐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회원 가입을, 시작하도록 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서울36 중학교 회원 가입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 회원을 누르시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회원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 보면 역시 여기서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 약관이 있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 확인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 요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핀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본인 확인 인증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인증 창이 뜨고 자기가 해당되는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뜹니다. 그랬을 때 인증번호를 휴대폰에 있는 인증번호를 요 란에다가 기입하시고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입 정보를 누르시면 가입이 되겠습니다. 인증이 되겠습니다. 인증 절차가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인증이 끝나고 나면 본인에 대한 이름이 뜹니다. 실시간 실명 이름이 뜨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밑에 설명이 있는데 8자리일 경우에는 8자리로 비밀번호를 넣을 경우에는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일반 숫자 1, 2, 3, 4, 5, 6, 7, 8
구형, 그 다음에 특수문자,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이메일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어떤 이제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연락은 드릴 수 있지만은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자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녀 이름이 1학년 1반 20번 홍길동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의 부모다. 어머니가 된다. 부모님 중인데 부모님인데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가입을 신청한다. 가입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정보를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바로 홈페이지 가입이 인정되고 절차가 통과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학부모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본교 홈페이지 가입 절차에 대한 연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